네, 오늘 수능 날인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오늘 응원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5개항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기업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에는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입니다. 조선아태위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사업기관입니다.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습니다. 첫째,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둘째,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입니다.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입니다. 북한 조평통위원장 이선권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밀 접촉의 대가로 뒷돈을 예외 없이 요구했습니다.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닙니까? 셋째, 쌍방울이 640만 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 시계 10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습니다. 한 달쯤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닙니까? 넷째,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습니까? 임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에서 휘토류 등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반출하는 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쌍방울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거액의 달러를 쪼개서 중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입니까?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묻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입니까?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후에 처음 있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국정감사였습니다. 11월 중에 국정감사 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과 후속 대책만을 따로 모아서 오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 외교 참사, 국방안보 참사, 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 대책 등으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PDF 파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8개 분야별 실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또한 고법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투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소송은 무려 3배, 형사소송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단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된 시기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 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께서 엄정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도와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이나 정액되고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되었던 것인데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 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습니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봐야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속내는 어떻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이속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좌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날 유족 한 분은 손이 덜덜 떨려서 일을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죄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신동군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로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금투세가 강행되면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개미 투자가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민주당발 금투세 논란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실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정책의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내적 경제 위기 요인들만으로도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불통과 아집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 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기와 증오의 정치 거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위해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서명인은 목표까지 세워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국회에도 이재명 방탄 텐트가 이미 쳐져 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공문을 통해 운영 시간과 출퇴근 시간, 1인 피켓팅을 하라는 홍보 지침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묻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애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폐륜적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애도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고 위족의 위로가 아닌 자신의 정치가 먼저 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대표께서 하실 일은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젠 최측근 2명이 구속되었거나 구속 대기 중이니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저희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8분이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리며 발빠른 초동 진화와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MBC를 편파 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는 교통방송 TBS에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TBS는 연간 493억 원 중에 375억 원이 시민의 세금이었습니다. 김어준 씨를 비롯하여 친야 인사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서식지가 숙주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는 방송은 특징이 있습니다. 든든한 물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언 유착 오보, 자막 조작 의혹, 우방국과 관계 훼손, 대역 왜곡 등 현 정부를 흠집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MBC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대기업이 MBC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대기업은 수십 년간 메인뉴스에 15광고를 몰아주고 있으며 MBC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2017-2018년 MBC 파업 기간에는 타 방송사 대비 10배에 가까운 TV 광고를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현 MBC 사장의 비서실장이자 메인뉴스 앵커가 해당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05년에도 뉴스 앵커가 같은 기업의 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참으로 돈독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기업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특정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 사면 또한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친야당 매체들의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이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까지 추모 미사에서 이름을 호명하며 사실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더 탐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 방송 후에 떡볶이 판매를 위한 먹방까지 했다고 하니 추모를 내세우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태원 희생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실명 공개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자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 이름 불러달라고 했냐는 유족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실명 공개를 공식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슬픔을 두고
가볍기 그지없는 정치적인 언행과 선동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16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 이러한 명단 유출에 일말의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련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자칭 언론이라고 칭하는 몇몇 매체들의 추악한 돈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민들레는 창간사에서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간준비위원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참여했습니다. 이 매체는 더 탐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분의 명단을 불법으로 입수해 전체 유가족의 동의 없이 기습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돈에도 눈이 멀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서 더 탐사몰에서 파는 떡볶이 광고와 해당 상품의 먹방을 10분가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광고를 달라며 광고 문의 대표 전화까지 노출했습니다. 또한 실체도 없는 줄리 증언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후원 계좌들까지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댓글에서 악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 대변인과 김의겸 의원과 협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모욕하기 위해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 소설을 만든 더 참사라는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참사는 슈퍼챗 장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슈퍼챗은 유튜브가 라이브 방송 때 참여자로부터 실시간 후원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폭로 당일 슈퍼챗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더 탐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까지 슈퍼챗 장사에 동원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더 탐사가 아닌 더 참사라고 하겠습니까? 기자 출신이라는 강진구 씨는 2분 팔아서 대체 얼마를 벌었습니까?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는 법인세 누락과 분실 회계가 적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20억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재 사장, 김원태 감사 등 임원들은 2018년부터 3년간 무려 20여억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명 안팎의 임원들이 1인당 수천만 원의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우 작은 회사라도 업무 추진비 등 법인 비용 처리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통해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MBC는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MBC 측은 관행이었다, 경조사업이었다고 해명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MBC 임원들은 경조사비를 실비로 지급받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경조사비일 리가 없죠. 제보가 사실이라면 MBC의 해명은 명백한 날조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말 경조사비로 20여억 원을 3년간 10여 분이 썼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적으로 썼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고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를 수년간 눈감아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해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고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앙코르와트 유적지 방문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앙코르와트 관광이 무슨 강제 조항도 아니고 회담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 중 상당수가 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외교적 결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의 집을 찾아간 게 빈곤 포르노라면 국회의원들이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건 재난 포르노고,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 몇 년간 길렀던 풍산개를 내보내고 정작 달력에는 그 개들을 모델로 사진을 찍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자기 관내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먹방을 찍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또 무슨 포르노입니까? 제발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럴싸한 단어 하나 들고 와서 아무렇게나 내뱉지 마시고 말입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또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고 맹공합니다. 만일 김 여사가 친밀감의 표시로 아버지 뻘인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게 문제라면 2018년 프랑스를 방문해 김정숙 여사가 젊은 마크롱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엘리제궁을 돈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시 청와대는 외교적 환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는 김정숙 여사가 외국에 나가 팔짱을 끼거나 볼을 부비며 인사하는 여러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품에 안겨 활짝 웃는 고민정 의원의 사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런 걸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언제쯤 기, 승, 전, 김건희 여사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그 어설픈 전략을 포기할 것입니까?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왜 이러는지 잘 압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니, 평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지엄한 명령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당시 길거리에 울려 퍼졌던 구호가 떠오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